올해 대선의 성공 여부는 소수계 표심이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무기 밀반입으로 안전상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북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외국민 등록 유예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립대학들이 매해 학비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사립대의 학비 보조가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 대선의 성공 여부는 소수계 표심이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들 가운데 매년 백인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히스패닉과 아시안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의 성공 여부는 소수계 표심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은 백인의 표가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거 대선과 비교해 볼 때 점점 다수의 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신 히스패닉과 아시안 등 소수계 투표 참여율과 유권자 등록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1월 본선거에서 소수계의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유권자 등록 현황만 봐도 과거 대선 때보다 투표 가능 소수계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투표 가능한 유권자는 약 2억 2,500만 명으로 히스패닉과 아시안 유권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히스패닉은 2012년보다 17%나 늘었고 아시안은 15%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전체 투표율 중 백인이 69%, 흑인과 히스패닉이 각각 12%, 아시안이 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무기 밀반입으로 안전상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권총은 물론 칼이나 테이저건 등 불법으로 무기를 반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5일 뉴욕포스트는 뉴욕시경 자료를 분석해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불법으로 무기를 반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총기와 칼 등 학교에 몰래 반입했다가 압수된 무기는 총 1,751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94개에 비해 26%나 늘었습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퀸즈 자메이카 PS40 초등학교에서는 11세 소년이 389경 권총을 다른 학생에게 들이밀었다가 체포됐습니다. 이 권총에는 총알도 장전돼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8일에는 퀸즈 엘머스 뉴타운 고등학교에서 16세 소년이 한 여학생에게 중세시대 스타일의 단도를 목에 들이댄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테이저건의 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불법 반입된 테이저건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37개에서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 사이 96개로 159%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드블라지오 시정부가 정학처분 기준 완화 등에 나서면서 교내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북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부당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16일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부당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북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북한으로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어떤 형태의 매체라도 소지했을 경우 북한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약 10년간 14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뿐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다고 판단되면 북한에서 범죄로 여겨지고 승인을 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거나 허가받지 않고 주민들과 대화하는 일 역시 범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에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와 한인 시민권자 김동철 씨가 각각 15년형,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아직까지 억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외국민 등록 유예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외국민 등록 기한을 놓친 미등록자들은 이 기간 동안 등록할 수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오는 7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외국민 등록 유예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갖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소급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와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재외국민 등록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자의 여권사본 한 부를 뉴욕 총영사관 담당자에게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하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가 차세대 여성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베르토 시의장은 16일 의료, 교육,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10대와 20대 여성의 불평등 해소 정책을 구체화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소수계 여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5월 시의회는 뉴욕 여성재단과 뉴욕시 YWCA 등 300여 명의 여성단체 대표와 시원들로 구성된 영 우먼스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여성 불평등 실태를 조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홈리스 쉘터에 거주하는 뉴욕시 약 12,100개 가정 가운데 여성이 가장인 곳은 90%에 달했습니다. 또 이들이 홈리스로 전락한 주요 원인은 가정폭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공개된 청사진에는 시정부 각 부처에 성평등 담당 부서를 마련하고 여러 부처에서 각기 제공되고 있는 10대 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아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시의회는 또 영 우먼스 이니셔티브에 향후 2년간 2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10대와 20대 여성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에는 저렴한 학비가 대학교를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매 학비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사립대의 학비 보조가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전국대학 비즈니스관리협회가 16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16학년도에 입학한 사립대 신입생들은 학비의 48.6%를 학교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47.1%와 비교하면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체 학부생의 경우 42.5%로 역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사립대가 학비를 통해 올린 수익 1달러당 42센트 이상을 장학금과 같은 학자금 지원에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신입생 지원 규모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전체 학부생에 대한 학비 지원 규모도 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학자금 지원 규모가 늘고 있는 이유는 저렴한 학비에 따라 입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학비가 대학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사립대들은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와 경쟁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규모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맨하탄 타임스퀘어 인근에 또 다른 보행자 광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기존 보행자 광장이 무려 10블럭 넘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가먼 디스트릭 연합에 따르면 뉴욕시 교통국은 맨하탄 타임스퀘어 인근 브로드웨이 선상에 대규모 보행자 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스퀘어가 시작되는 35가부터 타임스퀘어와 맞닿는 41가 구간의 브로드웨이 선상에 브로드웨이 보행자 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가먼 디스트릭 연합이 제안한 이 프로젝트는 이 구간의 브로드웨이 차선 2개를 막고 녹지시설과 휴식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현재 헤럴드 스퀘어와 타임스퀘어 부근에 조성돼 있는 보행자 광장과도 연결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브로드웨이 보행자 광장은 33가부터 45가까지 10블럭이 넘게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보행자 광장 조성에는 총 7천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시교통국은 이번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지역 가장 큰 규모의 한인 광고 회사 URI 글로벌이 중국계 최대 마켓의 광고를 맡게 됐습니다. 미국 내 최대의 아시안 마켓 가운데 하나인 99 렌치 마켓과 광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URI 글로벌은 아시안 마켓 99 렌치 마켓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99 렌치 마켓의 주요 광고를 제작하고 집행하게 됐습니다. 지난 1984년 웨스터민스터에 1호점을 연 99 렌치 마켓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텍사스와 네바다 그리고 워싱턴 등 미 전국에 40여 개 매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계 마켓입니다. URI 글로벌 신동우 대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참신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주류 시장과 라티노 및 중국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PR 전문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아시안 시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타 커뮤니티에 진출하려는 한인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6년 설립된 URI 글로벌은 현대자동차와 BBCN뱅크, 대한항공, LG전자 등 주요 한국 기업은 물론 중국 관광청 등 미국 주류 및 글로벌 광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강진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이 오기 전에 앱을 통해서 미리 지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2018년까지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확대 설치에 주정부 예산 $1,000만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이 2년 내 실제로 설치되면 주민들은 강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오기 전 최대 1분 먼저 알람을 받게 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1,000만 가운데 $687만 5천 지진 관측과 GPS 장비 등 지진 경보 시스템 마련에 쓰여질 전망입니다. 나머지 $200만여 달러는 주민들의 지진 관련 교육과 함께 지진 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직원 임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전쟁 영웅 고 김영옥 대령의 서거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김영옥 대령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주디 추 하원 의원과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 의원 등은 내일 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 10주년을 맞은 김영옥 대령에게 2016년 대통령 훈장 수여를 백악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주디 추 의원은 지난 2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김영옥 대령에 대한 훈장 수여를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2월 23일 김영옥 대령을 대통령 훈장 수여자로 추서해야 한다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대통령 훈장은 미국의 안전과 이익, 세계 평화, 문화 등에 기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무인 항공기에 이어서 최근에는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1인용 비행장치들이 잇따라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인 항공기를 타고 출퇴근하는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자전거 모양의 호버바이크에 올라 버튼을 누르자 프로펠러가 돌며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며 이리저리 잔디밭 위를 날아다닙니다. 아직 높이 올라가진 못하고 균형을 잡기도 쉽진 않지만 하늘을 나는 기분은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영국인 발명가 콜린 퍼즈 씨가 직접 만든 호버바이크입니다. That is the most outrageous thing I've ever ridden. It's been an interesting project. 실험 도중 추락사고만 수십 번을 겪었지만 퍼즈 씨는 결국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프랑스에선 보다 획기적인 호버보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호버보드를 타고 하늘로 솟구치더니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며 호수 위를 날아다닙니다. 플라이보드로 불리는 이 호버보드는 최고 시속 150km의 속도로 2.2km를 날아 호버보드로는 세계 최장거리 비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스포츠 장비 업체를 운영하는 자파타 씨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just dreamed that 5 years ago, but nobody believed it was possible, even me. And today to see that we realize our dream is just one of the best moments of my life. 보드 중앙에는 보드를 날게 하는 4개의 제트 엔진이 설치되어 있고 양쪽 옆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Stabilisateur électrique qui permettent de gérer la stabilité de la planche et aussi contrôler en fait l'orientation de la planche. 배낭처럼 등에 맨다고 해서 제트팩으로도 불리는 1인용 비행 장치도 세계 곳곳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개발된 프로펠러형 제트팩은 이미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등지에 팔리는 등 상용화 단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가격은 한 대에 3억 원 안팎. 당장은 소방당국이나 군수업체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용할 날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입니다. If for sure I will fly by myself, and I will even buy one for myself. It's one of the finest machine I've ever seen in the world. 무인 항공기에 이어 1인 항공기 시대가 열리면서 자가용 대신 호버보드나 제트팩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여성이 뉴욕시 교사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현 뉴욕시 교사노조 위원장인 마이클 월그루에 도전장을 낸 이지아 씨는 맨하튼 이스트빌리지 덜스 스쿨의 4, 5학년 담당 교사입니다. 이 씨는 시시각각 변하는 교육 정책에 대적해 힘을 잃어가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고 다시 예전처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역의 77개 경찰서가 자전거 통근 주간을 맞아 오늘부터 20일까지 자전거 도로법 위반 특별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드블라주 시장의 비전 제로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약 1,5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환장과 함께 $5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디스 해리슨 전 112경찰서장이 백구경찰서의 신임 서장으로 부임하고 오늘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합니다. 19년째 NYPD에 몸담고 있는 해리슨 서장은 백구경찰서의 첫 흑인 여성 서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 뇌물 노래방 스캔들로 좌천 의혹을 받았던 토마스 컴포티 서장은 오히려 승진해 NYPD 본부 범죄예방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민권센터가 오는 6월 말 사임하는 그레이스 심 사무총장 후임으로 제임스 홍 부장을 사무총장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홍 사무총장 대행은 2010년 시민참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민권센터 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에는 권익 옹호 시민참여 부장으로서 이민자 정책 개선과 한인 아시안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 분야를 총괄해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